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안타깝다. 삼성전자의 M&A 계획 어쩌나 돈을 줘도 못 사는 시대가 온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중에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M&A 인수합병이 되겠습니다. 현금을 쌓아놓지 말고 좋은 기업을 인수하여 삼성전자의 매출액에 큰 기여를 할 때 주가에 많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금만 곳간에 엄청나게 쌓아놓는다고 한들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삼성전자의 매출액 성장률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고 했지만 반도체 업계에 대규모 인수합병에 각국 정부가 번번이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도권 싸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일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내에 대규모 M&A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삼전도 목표 달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각국 정부의 반독점 심사 기구들은 반도체 업계의 굵직한 M&A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국가 안보 문제로 크게 떠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 특정 국가 혹은 기업에 쏠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각국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극심한 반도체 공급 부족은 공급망 확보 차원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더 심화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투자와 고용이 수반되는 반도체 산업을 자국 내에 묶어두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올해 초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공급망 재편을 논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된 국가의 반독점 심사 기구들이 반대표를 던져서 M&A가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인 고쿠사이 일렉트릭의 M&A도 이런 흐름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애초에 두 회사의 M&A는 지난해 6월에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중국 반독점 심사 기구가 결합 승인을 미루면서 일정의 차질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 과정에서 원래 책정했던 인수 가격인 2조 5,700억 원을 4조로 인상을 하고 계획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심사 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의 고쿠사이 인수권은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앞서서 2015년에도 중국 정부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또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 도쿄 일렉트론 인수를 독과점 우려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반독점 심사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에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NXP 인수도 막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결합 승인 가부를 결정하지 않는 지연 전략을 펼쳤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회사인 퀄컴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갖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웨스턴 디지털이 23조 4천억 원에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를
M&A 하려는 계획도 중국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유럽연합 역시 반도체 M&A에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자국 내 산업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국의 반독점 심사기구인 경쟁시장국은 최근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영국 반도체 설계사 ARM 인수에 대해서 독점 우려가 있어서 심층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올해 초에 엔비디아와 ARM의 M&A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독점 심사기구인 EU 집행위원회 역시 이 M&A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계 사모펀드 Y주로 캐피털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을 만드는 매그나 칩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이 계약이 미국 안보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지난 6월에 내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최근 9월 중순에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서한을 매그나 칩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사 결과가 어떨지는 미지수입니다.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이전에도 알리바바 그룹의 머니그램 인터내셔널 인수, 칭화 유니 자회사의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인수를 이탈리아는 중국 심천투자홀딩스가 밀라노 소재의 반도체 기업인 LPE의 지분 70%를 사들이려던 것을 지난 3월에 불허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례적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중국 기업이 이탈리아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했다고 하였습니다. LPE의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 새롭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인수가 성사되면 최소 2개국 이상의 EU 회원국에 대한 보안이 약화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향후 3년 내에 의미 있는 M&A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반도체 패권주의가 강해지는 가운데 메모리 1위의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 지배력이 더 커지는 걸 아무도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설계 강화 등으로 2030년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M&A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일 것이라는 관측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로 삼성전자 M&A 후보들의 몸값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 대상자로 여겨졌던 NXP의 경우에 현재 기업 가치가 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퀄컴의 NXP 인수 시도 당시에 50조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몸값이 엄청나게 뛴 것입니다.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얹으면 최소 인수 금액은 100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인수 합병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지만 삼성전자가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서 대형 M&A에 성공하여 주가의 떡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안타깝다. 삼성전자의 M&A 계획 어쩌나 돈을 줘도 못 사는 시대가 온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